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헬레니즘 이런 얘기를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으로 따지면은 그리스 다음에 로마니까 그리스가 망하고 알렉산드로스 제국 망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도 그리스가 있었을 때 로마도 등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수업 시작을 할게요. 네, 로마가 성립을 합니다. 로마라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8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도시 국가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공화정은 이제 로마 BC 기원전 6세기경에 이제 공화정이 성립이 되는데, 즉 10세기부터 있었던 그리스 그리고 8세기부터 로마, 그러다가 점점 서로가 성장하다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게 바로 로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화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수립을 하는데, 그래서 원로원과 집정관, 다양한 민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도 평민권이 신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평민이 뭘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그리스 때 봤던 것처럼 중장 보병으로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서 목소리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호민관, 평민회, 그리고 이거를 명문화했던 12표법, 그 다음에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법률상으로는 귀족과 평민이 이제 동등해지면서 공화정이 발전을 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키니우스법은 두 명의 집정관 중에 한 명은 평민 중에서 뽑는다. 그리고 호르텐시우스법은 평민의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정도. 그래서 평민권이 신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로마가 이제 세력을 점점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한 3세기경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포에니 전쟁. 아이고 다시 쓸게요. 마음이 급하네요.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하면서 로마가 지중해에서 확대를 한다라고. 요게 이제 보면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카르타고와 이쪽 카르타고 지역을 하니까 여기 있는 지중해를 로마가 되게 영향력이 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포에니 전쟁도 기원전 3세기인데요. 기원 3세기부터 2세기까지 있었다. BC 264년부터 146년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거의 한 100여 년에 가까운 전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3차에 걸친 전쟁이었는데요. 2차 전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명장 한니발이 등장을 하거든요. 한니발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차 전쟁을 통해서 이제 크게 세력을 확장하는 로마를 보실 수 있다.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가 점점점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부와 빈의 차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유력자들이 대농장인 라티푼디움, 라티푼디움을 경영하면서 중소자영농 계층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등장하게 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하는데요. 농지법과 공무법을 추진하는데 그게 귀족들 반발로 실패하게 되면서 쭉쭉 정치적인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지법은 여기 나와 있고요. 공물법은 뭐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네, 크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농지에 대한 소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해서 자영농을 육성을 한다. 그리고 공물법 같은 경우에는 빈민에게 값싼 공물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60마리 상한 임차지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유지 상한선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물을 저렴한 것을 배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법들을 추진했는데 이들이
소위 말해 피살 당하고 하면서 이제 몰락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혼란해지죠. 그래서 귀족파와 평민파가 권력 투쟁을 하고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들이 이제 봉기를 한다. 노예의 봉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두 정치라고 등장을 하는데요. 세 명이서 정치를 이제 권력을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삼두 정치는 카이사르가 주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 2차 삼두 정치는 악티움 해전이라는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면서 정권을 장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악티움 해전과 그냥 TMI로 알려드리면 악티움 해전에 등장했던 게 이제 이집트의 굉장히 미녀가 등장을 합니다. 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에서 등장을 한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명의 삼두 정치나 3명을 다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요 정도 대표적인 인물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로마 제국이 이제 공화정이 아닌 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언론으로부터 부여받게 되고 본인은 제1심인이라고 하는 프린캡스를 자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시대, 이게 약 200년 정도 이어집니다. 200년 정도 이어지는데, 하지만 3세기에 들어와서 군인 황제가 등장하면서 잦은 황제 교체도 있고요. 속주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소농민이 몰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까 라티푼디움처럼 콜로나투스가 등장합니다. 콜로나투스가 확산이 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여기 보면 분할선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 황제 때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부터 제국이 4분할 통치가 되고요. 황제권을 강화하고 군사개혁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제국이 동서로 쪼개지고 거기에 황제 부황제 이러다 보니까 제국이 4개로 나눠지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어서 이제 중흥을 이끌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존에 이제 박해를 했었던 크리스트교를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천도하는데, 이 기억나나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나중에는 이스탄불이 되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스탄불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아예 동서로마가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동로마, 서로마.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라 그래서 1000년간 지속이 되지만,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합니다.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476년 정도 됩니다. 이해하시면 그냥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문화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종교, 그리스도교. 이때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를 313년에 공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같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 이거를 이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리를 확립하게 되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고, 이게 전 유럽으로 전 세계를 펼치면서 세계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로마가 실용적인 문화를 만드는데요. 법률이 중요하죠. 그래서 12표법부터 나중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서 나오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까지 발전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뭐 서양 문화의 원류라고 보이고요. 여기 화장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도 뭐 다리, 그다음에 길, 콜로세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네, 그리고 문학은 라틴 문학이고요. 철학은 헬레니즘 시대의 무슨 문학? 레스토아 철학이 발전을 하게 된다 정도. 그 다음에 그 과학 같은 경우에는 포톨로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하늘이 돈다라는 거죠. 지구가 아니라 하늘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세 과학의 공인된 학설로 남으면서 이제 지동설 할 때 그런 박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와 다르게 로마는 쭉 한 나라가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공화정 시기와 그리고 제정 시기의 로마를 좀 비교하시면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정일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법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확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삼두 정치 있었죠? 중간에 삼두 정치를 하면서 이게 제정으로 넘어가는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여러 황제들, 제정 때 있었던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로마의 문화들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 하나, 크리스트 교에 대한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봉건 사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